아버님, 인사 받으세요. 저 지역 씨랑 다시 결혼하러 왔어요. 상주조차 숨죽여 우는 엄숙한 장례식장이 이 소름 끼치는 한마디에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다른 남자와 야반 도주에 집안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겼던 전 며느리 후보가 감히 할머니의 영정 앞에서 재결합을 거래하러 나타난 것입니다. 목숨을 건간 이식 수술 직후 찢어지는 고통을 참으며 검은 상복을 입고 달려온 은호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말이죠. 한쪽은 핏기 없는 얼굴로 빈소를 지키는데 다른 한쪽은 뻔뻔하게 명품백을 흔들며 들어오는 기가 막힌 상황. 과연 침묵을 지키던 시아버지 상철은 아들을 버린 파렴치한 여자와 아들을 살린 생명의 은인 사이에서 누구를 향해 서리빨 같은 축객령을 내렸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병원 복도에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빈은 전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날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읍내 할머니는 70이 넘은 나이에 시니어 모델로 데뷔했고 난생 처음 받아본 출연료 봉투를 손에 쥐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으로 며느리 다정에게 백화점에서 예쁜 옷을 사주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정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 유언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백화점을 나선 지 채 30분도 되지 않아서 할머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무시한 트럭에 치였습니다.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요? 왜 하필 가장 행복한 순간 직후였을까요? 운명은 때로 이렇게 잔인합니다. 같은 시각 은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며칠 전 친오빠 우진에게 간의 일부를 떼어준 직후라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수술 부위는 여전히 욱신거렸고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래서 은호는 일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호가 간 이식을 결심한 이유는 복잡했습니다. 친어머니 성희는 20년 넘게 은호를 버려두었다가 아들 우진이 간 이식이 필요해지자 그제야 은호를 찾아왔습니다. 성희에게 은호는 딸이 아니라 장기 공급원에 불과했습니다. 그 잔혹한 진실을 알면서도 은호는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오빠는 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은호의 몸은 피폐해졌고 마음은 더 깊이 멍들어 있었습니다. 양어머니 정순이 급하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은호야, 지역이 할머니가 돌아가셨대. 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역의 할머니 읍내는 은호에게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은호가 친어머니에게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 할머니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은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손녀도 아닌 은호에게 할머니는 진짜 어른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은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정순이 놀라서 은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야, 너 몸도 성취하는데 어딜 가려고 그래. 누워있어. 어머니, 저 가야 해요. 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역이 얼마나 할머니를 사랑했는지 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이 지금 얼마나 무너져 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가야 했습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슬픔이 더 컸으니까요. 정수는 한숨을 쉬며 은호를 부축했습니다.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은호는 링거를 뽑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수술 부위가 당기는 통증에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의 환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지역이 할머니 이야기를 할 때면 늘 눈가에 주름이 잡히도록 웃었는데 이제 그 웃음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은호는 자신의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통증은 점점 심해졌지만 지역에게 가야 한다는 마음이 그 고통을 눌렀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은호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앞에 지역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냉철하고 당당한 본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역은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잃은 아이처럼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배, 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지역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볼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역은 은호를 보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온 은호가 고마웠고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왜 왔어? 넌 누워 있어야지. 선배 혼자 두고 어떻게 누워 있어요? 은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역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슬픈 순간에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역이 조심스럽게 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은호가 비틀거리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역은 은호를 빈소안 의자에 앉히고 담요를 가져와 무릎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조금만 쉬어. 내가 옆에 있을게.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정 속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모델 데뷔를 축하드렸던 그 미소 그대로였습니다. 은호는 입술을 깨물며 흐느꼈습니다. 왜 좋은 분들은 이렇게 갑자기 떠나는 걸까요? 그때 은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장례식장에서 뜻밖의 인연이 밝혀지고 뻔뻔한 불청객이 나타나 모두를 분노케 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모든 소동 끝에 은호가 진짜 가족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요. 내일 아침 회사 로비에서 벌어질 일을 상상도 못한 채 은호는 그저 지역의 곁을 지켰습니다. 은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상주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자. 그 옆모습을 보는 순간 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분명히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은호는 빈소 안으로 들어서며 먼저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액자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시니어 모델 데뷔를 축하드렸던 그 미소였습니다. 은호는 가슴이 먹먹해져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은호의 시선이 상주석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완장을 두른 중년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그 뒷모습을 보며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은호의 머릿속에서 여러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 포장마차의 빨간 천막, 소주잔을 기울이며 나눈 대화들. 그래서 은호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자신이 힘들 때마다 술잔을 기울이며 위로해 주었던 그 아저씨였습니다. 상철이었습니다. 은호가 친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사실을 알고 방황하던 시절 우연히 편의점에서 만난 중년 남자였습니다. 상철은 은호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도 증권사 다니다가 전업 투자해서 돈 좀 벌었어. 인생 뭐 있나? 힘들면 한잔하고 내일 다시 시작하는 거지. 상철은 허세를 부리기도 했지만 은호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눈물을 흘리는 은호에게
상철은 어설픈 위로 대신 묵묵히 옆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은호에게 상철은 단순한 동네 술친구가 아니라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준 고마운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상철도 은호를 알아보았는지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혁이 다가왔습니다. 지혁은 아버지 옆에 서서 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아버지, 저랑 같이 일하는 지은호예요. 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라고요. 이 아저씨가 지혁 선배의 아버지라고요. 은호는 믿기지 않아서 지혁과 상철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서 닮은 점을 찾으려 했지만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저씨가 선배 아버지셨어요?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철은 아들이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했던 여자가 누구인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바로 자신이 이미 인간적으로 아꼈던 그 당찬 아가씨라니요. 상철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날 리 없으니까요. 자신이 먼저 마음을 준 사람이 아들의 연인이었다는 사실은 두 사람이 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연결고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호는 조심스럽게 상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상철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상철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버님, 많이 슬프시죠? 힘내세요.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상철은 그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로서의 합격점을 넘어 마치 딸을 얻은 듯한 따뜻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상철은 은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아가씨. 아니, 은호야. 지혁은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와 은호가 이미 서로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혁은 확신했습니다. 은호는 자신의 가족이 될 사람이라고요. 지혁은 은호가 불편하지 않도록 물을 가져다 주고 의자에 방석을 깔아주었습니다. 담요가 흘러내리면 다시 덮어주고 은호의 얼굴색을 살피며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수술 후 얼마 되지 않은 몸이라는 걸 알기에 지혁의 손길은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상철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렇게 한 사람을 아끼는 아들의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상철의 눈에 두 사람은 이미 완성된 부부로 보였습니다.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 쌓았던 신뢰가 가장 슬픈 순간에 가장 큰 위로로 돌아왔습니다. 은호는 낯선 장례식장에서 외롭지 않았고 상철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혁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빈소박 복도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곧 이 장례식장에 불청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등장은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또각또각 장례식장 복도에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엄숙한 정적을 깨는 그 소리에 조문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빈소 입구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조보아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누가 봐도 수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명품 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검은색이긴 했지만
금색 체인이 번쩍거렸고 장례식장에 어울리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의 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타이트한 검은 원피스의 하이힐,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카락. 조문객이라기보다는 고급 레스토랑이나 비즈니스 미팅에 온 것 같은 차림이었습니다. 보아는 왜 이 자리에 왔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몇 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보아는 지역과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 날짜까지 잡혀 있었고 청첩장도 돌렸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 보아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다른 남자와 도망쳤습니다. 지역과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긴 것이죠. 그런 여자가 지금 할머니의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슬픔에 잠긴 유가족 앞에 뻔뻔하게 서 있었습니다. 보아는 빈소안을 둘러보더니 상주석에 앉아 있는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보아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마치 어제 헤어진 가족을 오늘 다시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상철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지역도 어머니를 잃은 슬픔으로 충혈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빈소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은호는 의자에 앉은 채 보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습니다. 기억을 더듬던 은호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지역의 집에서 우연히 본 사진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지역 옆에 서 있던 여자. 바로 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은호는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보아는 상철의 반응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이더니 곧바로 지역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역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보아는 그런 지역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너무 놀랐어. 많이 슬프지? 지역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 여자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왜 하필 할머니 장례식장에 나타난 걸까요? 지역은 보아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슬픔을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다시 접근하기 위해 장례식을 구실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보아는 지역을 되찾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했습니다. 몇 년 전 자신이 버린 남자가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보아는 수소문 끝에 지역의 근황을 알아냈고 할머니의 부고 소식을 듣자마자 이것이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에 파고들면 마음을 얻기 쉬우니까요. 은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보아가 지역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은호의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왜 저 여자가 저렇게 당당한 걸까요? 결혼식 날 도망친 사람이 어떻게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걸까요? 은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보아의 눈이 은호를 향했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수수한 검은 옷차림, 창백한 얼굴, 무릎 위에 덮인 담요. 보아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습니다. 저 정도 여자는 자신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 여자는 누구야? 보아가 지역에게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견제와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보아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철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분노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만든 보아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상철은 보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여길 어떻게 왔어?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보아는 그제야 상황이 자신의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보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버님. 하지만 그 사과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목소리에 후회의 떨림도, 눈가에 미안함의 눈물도 없었습니다. 상철은 그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은호는 담요를 꽉 움켜쥔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곧 이 장례식장에서 누군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은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보아는 자신이 곧 이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신과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얼른 인사하고 가세요. 상철의 목소리가 빈소 안에 차갑게 울렸습니다. 보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보아는 상철이 자신을 반겨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장례식장에서 체면은 차릴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 자신을 쫓아내지는 못할 거라고요. 그런데 상철은 보아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아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철은 보아의 사과에 진심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미안한 사람은 저렇게 당당하게 웃지 않으니까요. 보아의 눈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대신 계산과 욕심만 가득했습니다. 상철은 수십 년을 사업가로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기에 가짜 사과와 진짜 사과를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보아는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정말 반성했어요. 그때 제가 어렸고 철이 없었어요. 상철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어렸다고요? 철이 없었다고요?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고 다른 남자와 도망친 것을 그렇게 가볍게 말하다니요. 상철은 그날 하객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던 치욕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도요. 반성했으면 여기 오지 말았어야지. 상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보아의 미소가 점점 굳어졌습니다. 상황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은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죽음으로 무너져 있던 지혁이었지만 보아를 보는 순간 분노가 슬픔을 덮어버렸습니다. 지혁은 보아의 손목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나가.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는 수년간 쌓인 분노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아는 손목을 빼려고 버둥거렸지만 지혁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지혁 씨, 나 할 말 있어. 잠깐만 들어봐. 보아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아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나 진짜 달라졌어. 제발 기회를 줘. 지혁은 보아를 빈소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복도에 있던 조문객들이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보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렇게 창피를 당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빈소 안에서 은호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상철과 지혁이 보아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모습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상철이 천천히 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은호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철의 표정은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놀랐지? 미안해.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철이 왜 미안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할 사람은 보아였으니까요. 괜찮아요, 아버님. 상철은 은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보아와 은호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보아는 화려했지만 속이 비어 있었고 은호는 수수했지만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철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며느리는 보아 같은 여자가 아니라 은호 같은 여자여야 한다고요. 복도에서 보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AP그룹 인수 도와줄 수 있어. 우리 아버지 인맥이면 가능해. 보아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지역을 유혹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난 변했어. 내가 아는 그 지역이 아니야. 지역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몇 년 전의 지역이었다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역에게는 은호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과거보다 소박한 미래가 더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보아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지역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보아는 복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발이 휘청거렸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거절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역이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이 자연스럽게 은호를 찾았습니다. 은호가 의자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역에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은호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상철은 아들과 은호를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둘은 이미 서로에게 가족이었습니다. 굳이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될 만큼요. 은호는 지역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습니다. 지역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빈소박 복도 끝에서 보아가 이를 악물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물러나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집착과 분노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상철도, 지역도, 은호도 알지 못했습니다. 병원 병실에서 다정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방금 들은 것입니다. 다정은 백화점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다정은 가벼운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다정에게 가족들은 차마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상철의 충혈된 눈과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어머님이 왜요? 왜 어머님이요? 다정의 울음소리가 병실에 가득 찼습니다. 상철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울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예쁜 옷을 사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정은 더욱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빈소에는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상철이 어머니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불효자입니다. 더 잘해드릴걸. 더 자주 찾아뵐걸. 상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평소에 강단 있고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상철은 그저 부모를 잃은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지역이 아버지 옆에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 할머니는 아셨을 거예요. 아버지 마음. 지역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은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저렸습니다. 저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 가족이구나. 은호는 그제야 자신이 평생 갈망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은호의 친어머니 성희는
한 번도 저렇게 은호를 안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성희에게 은호는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호는 늘 외로웠고 가족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은호는 자신도 저 따뜻함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지혁이 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은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수술 후 무리한 탓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혁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병원 가. 더 있으면 안 돼.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혁 곁에 더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나는 어떡해. 제발 가서 쉬어. 지혁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은호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혁이 은호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상철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은호야, 고맙다. 이 아픈 몸으로 와줘서. 상철의 눈가에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호를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은호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힘내세요. 제가 또 올게요.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은호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상철이었습니다. 은호의 출신이 어떻든 배경이 어떻든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치는 스펙이 아니라 마음으로 결정되는 것이니까요. 한편 다른 병원에서는 우진이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은호에게 간을 이식받고 회복 중이던 우진은 어머니 성희의 본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희는 우진을 후계자로 내세워 회사를 장악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은호를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우진은 자신이 받은 새 생명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은호는 자신을 버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오빠를 위해 간까지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동안 뭘 했을까요? 어머니의 말에 휘둘려 동생을 외면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진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겠다고요. 은호야, 형이 미안해. 이제부터 달라질게. 우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은호가 준 생명을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례식은 사흘간 이어졌습니다. 은호는 병원과 장례식장을 오가며 지혁 곁을 지켰습니다. 힘든 몸을 이끌고 상주 역할을 묵묵히 도왔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인사하고 음식을 나르고 지혁이 쓰러지지 않도록 챙겼습니다. 사실상 며느리나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발인 날 아침 지혁은 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연구차가 떠나는 것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이었습니다. 은호는 지혁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철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그로 인해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지혁과 은호의 관계도 공식화되었고 자신도 은호를 딸처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슬픔 속에서 피어난 전화위복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성희의 악행에 맞서 지혁, 은호, 상철, 우진이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성희가 회장으로 있는 본사 로비에서 모든 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도 드라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